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스 분야가 있고요. 뭐 기계 분야 있고, 뭐 건설 분야 있고, 소방 분야 있고, 뭐 화공 분야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뤄드릴 내용은 이 소방 설비 쪽입니다. 기계 분야가 있고 전기 분야가 있죠. 기사 자격증이 아닌 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수첩 관련해서는 이미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 위에 링크 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사급 자격 시험인 이 소방 설비 기사는 어떤 시험이냐?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기사 시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시험은 1년에 3번 정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3, 4월에 1회차, 5월에서 7월 사이에 2회차, 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3회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방 설비 산업 기사의 이 상위 호환 자격증이죠. 현장에서도 당연히 산업기사보다는 기사를 선호하겠죠.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은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기계 분야가 있고 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전기를 먼저 따고 뭐 기계를 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를 따는 경우가 더 쓸모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두 개를 다 딴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 상위 자격증으로는 소방기술사가 있겠죠. 그 위에 소방시설 관리사도 일반적으로 그 상위 자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따면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내가 그 자격증을 따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그 효율은 본인 스스로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이 소방설비기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취득하고 난 다음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그 별도의 시험 없이 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강의 효율충인 저는 이 소방기사 자격증보다는 수첩으로 그냥 찍먹을 했습니다. 쉽게 가자고. 나도 먹고 좀 삽시다. 기사시험의 특징은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한 20-30% 내외입니다. 100명 정도 시험을 치게 되면 20-30명 정도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자, 다만 회차 및 연도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최종 합격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난이도를 조정을 한단 말이겠죠. 큐넷에 따르면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준비 경로가 1위는 독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온라인 교육인데요. 이 위험물 자격증과의 유사성을 좀 따져보면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의 그 2, 3과목이 소방원론, 소방법규와 모두 겹칩니다. 이 두 자격증은 위험물의 종류와 특징을 물어보는 그 파트와 그 위험물 저장소에 관한 법규를 물어보는데요. 추가로 일반 화학을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위험물 산업기사를, 일반 화학을 공부하기 귀찮다면 위험물 기능사를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선임 기준은 위험물 기능사만 취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용성은 소방설비기사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력서에 내가 뭐 한 줄 더 채워 넣겠다 라고 하실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응시자 대부분은 이 전기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스펙 한 줄 더 채우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소방직종은 이제 기계공학,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 소방설비기사, 이 기계 분야죠. 이거를 가진 사람을 더 선호를 합니다. 전기는 방제, 설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자, 20년 이전까지 전기기사 플러스 소방설비기사를 섞어서 이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동시에 선임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용어로 각계모치가 가능했다란 말이죠. 야, 각계모치 바쁜 인생들도 끼니는 드시나 보지? 그런데 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이후로 이 동시 선임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정으로도 이 전기기사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전기기사는 전기 관련 직렬만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방설비기사, 이 전기는 전기 직렬에서 전기기사하고 동일한 가산점을 받는 건 물론이고 전기 직렬에 비해서 합격선이 낮고 TO가
비교적 안정적인 그 건축 직렬에도 가산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극강의 효율충들은 소방 설비기사, 전기 분야로 찍먹하시길 바랍니다. 실기 합격률은 어떤가? 100% 주관식 필답 시험입니다. 60점 이상 득점하면은 이제 합격이 가능하고요. 필기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필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실기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에서 어설프게 문제 단답식으로 암기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요행으로 붙었다 손 치더라도 2차에서는 요행이 안 됩니다. 1차 시험을 충분히 응용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관연도 문제집에서 엄청난 계산식으로 겁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연도 풀이를 적힌 풀이식보다는 약식이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이 관연도 문제집에서 쓸데없이 어렵게 풀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오는 단답형의 경우 거의 정해져 있으나 이 대부분 암기할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암기할 것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전기 기사에 비하면 쉬운 편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많고요. 자, 기사 자격 다 보유자들, 그러니까 자격증 콜렉터들이죠. 증언에 따르면 공조냉동 기계기사와 비슷한 난이도다. 연력학과 유체역학의 대결,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면서 단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낚시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재수없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해당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 도면을 직업으로 둔 사람이 유리한 편이지만 동시에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